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랍시고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봐주기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 한마디로 그냥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그 이후에 얘기하자, 이런 예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은 겁니다. 결국 특검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검찰이 저렇게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것도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저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진상규명을 했었어야지, 무슨 도주대사 논란부터 논란이란 논란은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심지어 그래놓고도 최혜병 특검은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 말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그간의 국정운영평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조차 서로 싸우고 있는 거란 거죠.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 건지 제대로 인지나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실시간으로 채팅이 처참했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정말 답답하다, 귀에서 피가 나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사설로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해답을 내놓고 있냐? 한마디로 국정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지율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옳다고 밀어붙였던 정책들 하나같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났는데 무능, 오만, 독선, 불통 이런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있죠. 결국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어제 MBC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왔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책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간 뒤에 분리수거장에서 한 시민이 책을 발견한 건데요. 이분은 독서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을 보니까 저자에 최재형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친필 사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에 따르면 22년 7월에 40만원대의 위스키와 저서 8건을 전달했다. 그런데 그 중에 4건이 분리수거장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위스키 행방은 심지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들 말대로면 국가 기록물인데 뭐 책은 저렇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버리고 뭐 위스키는 저렇게 보관하고 있단 겁니까? 근데 실제로 보관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이건 누군가의 배로 들어가고 뭐 샤넬 화장품, 전기 스탠드, 전통주, 디올백 이런 거랑은 다르게 책 4권만 저렇게 버려져 있던 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서울의 소리 측은 다른 금품까지 수사를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시민은 변호사라고 하죠. 그래서 검찰이 자료 제출과 진술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조사받겠다고 밝힌 만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고요.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 벌써 댓글이 2,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엄청난 비판인데요. 결국 명품 가방은 갖고 책은 버리고 간 거 아니냐? 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한 나라의 여사란 사람이 책을 저렇게 버리냐? 심지어 입주민이 얼굴까지 깠는데 이제 어쩔 거냐? 윤석열 검찰은 뭐하고 있냐? 이거 증거인멸 아니냐? 결국 탄핵이 답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 윤석열 장모 가석방도 엄청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법무부에선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최은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프를 아무리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석방 되지 않았습니까? 뭐 혓바닥이 저렇게 긴 거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장모한테 어버이날 선물 준 거 아니냐? 야, 진짜 어쩜 저렇게 눈치도 안 보고 총선 참패한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계속 벌이고 있을까요? 결국 그가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과 비상식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바로 한일 외교전이 다시 불붙었다는 건데요. 일본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라인 야오가 네이버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쉽게만 말하면 국민 메신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 정부는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제 이런 속보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신중호 라인 야오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겁니다. 사내이사 퇴임권이 의결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로써 라인 야오 이사 외에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종호 대표이사가 물러나서 남은 사람들이 전원 일본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인 이사 자리를 빼고 전원 일본인 이사들만 자리를 차지하게 됐단 거고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지금 일본 총무성이 나서서 라인 야후의 자본구조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엔 네이버, 소프트뱅크 50대 50으로 나눠서 반반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축소시키고 소프트뱅크를 확대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배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이버의 엄청난 타격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물론 일각에선 여태까지 네이버 잘못했는데 꽃이다, 잘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에 일본 정부는 어땠습니까?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켜냈는데 과연 뒤집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목소리나 내고 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쩡한 한국 기업을 일본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아예 가져가고 강탈하려는 건데 이건 네이버의 문제점에 주목할 게 아니라 멀쩡한 한국 기업을 일본이 대놓고 뺏어가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라는 속보도 전해졌고요. 결국 공든 라인탑이 뺏기게 되는 거냐? 이러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최근 이런 사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거냐? 쉽게 말해 네이버에 대해 현지 법인 라오 야후의 지분을 포기하라고 일본 정부가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 명분을 해킹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가 나면 정부가 벌금을 물리고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게 통상적 방식인데 이렇게 지분 정리까지 하라고 압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은 적대국이 아니라 우방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쓰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한 걸 두고 어떻게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한 차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은 양국 우호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한국이 적성국이라고 선언하는 꼴이다. 애초부터 많은 시민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본 잘하고 있다. 우리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네이버 지원이 최우선이다. 이런 하나만 한 소리 나오고 있고요. 이종호 장관은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신중한 거다.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또 슬쩍 발을 빼고 있는데요. 이게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본이 날뛰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결국 네이버는 일본의 라인을 어떻게 뺏겼나?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대통령실과 정부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돈 되는 건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구나. 친일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일본의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구걸하고 굽신거리더니 결국 이렇게 뺨을 맞는구나.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짓을 저지르냐. 다음 채팅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외무상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한 걸 들고 일본 주권 침해다.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기도당 대1구역외교 대책위 독도수호단이 독도를 최근에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제정신인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뭐라 그럽니까? 라인을 넘어서 이젠 독도까지 대놓고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만족하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게 대일굴종 외교가 아니면 뭐냐? 라인 강탈을 지켜보기만 할 거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 방금 전 속보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한일 미래세대 협력 타령을 했습니다. 기시다와 충분히 서로 신뢰를 하고 있다고요? 신뢰를 해서 지금 라인을 이 모양 이 꼴로 내주는 겁니까? 독도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서로 신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것들이 그래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이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KF-21의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만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합의된 개발 분담금이 있는데 그냥 멋대로 3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중에 1조 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분담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이걸 수용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조 원 중에 절반가량인 약 5천억을 한국 정부 재정 투입 그리고 카이의
일부 부담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데 재정 투입하는 건 안 아깝습니까? 민주당에서 돈 얘기만 하면 무슨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무슨 고발까지 당하는 마당에 수천억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결국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얼마나 우스워졌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결국 그래서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막장으로 가고 있네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